안녕하세요. YOLO 객체 탐지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시간 객체 탐지의 혁명이라 불리는 YOLO를 처음부터 실무까지 완벽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퀴즈 7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YOLO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리드 셀과 바운딩 박스의 개념, YOLO V1부터 최신 V8까지의 발전 과정, 그리고 실습 환경 구축과 커스텀 데이터셋 학습, 마지막으로 실시간 객체 탐지 구현까지 총 6개 주제를 다룹니다. YOLO는 You Only Log Once의 약자로 객체 탐지를 회귀 문제로 재정의한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기존 방식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YOLO는 단일 신경망으로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45프레임부터 최대 155프레임까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전체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먼저 살펴봅시다. RCNN 계열은 영역을 제한하고 분류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 하나를 처리하는데 무려 47초나 걸렸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이미지 전체를 작은 창으로 훑으며 수천 번의 중복 연산을 수행해야 했죠. 이런 방식들은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YOLO의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지를 단 한 번만 신경망에 통과시켜 모든 객체를 동시에 탐지합니다. 이를 싱글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데요. 바운딩 박스의 좌표와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출력하며 전체 과정이 엔드-투-엔드로 학습됩니다. 이것이 YOLO가 실시간 객체 탐지를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YOLO의 핵심 구조인 그리드 셀과 바운딩 박스를 알아봅시다. YOLO는 입력 이미지를 그리드로 나눕니다. YOLO V1의 경우 7x7 그리드를 사용했는데요. 각 그리드 셀은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중요한 점은 객체의 중심점이 속한 셀이 해당 객체를 탐지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코드로 그리드 셀 개념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7x7 그리드를 생성하고 각 셀이 예측하는 정보를 정의합니다. 각 셀은 바운딩 박스의 X, Y 좌표와 너비, 높이를 예측하고 신뢰도 점수와 클래스 확률도 함께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셀의 예측값이 신뢰도 0.85의 두 번째 클래스 확률이 0.8이라면 해당 영역에 두 번째 클래스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에 등장한 YOLO V1은 실시간 객체 탐지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운네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45프레임의 처리 속도를 달성했으며 7x7 그리드에서 각 셀당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정확도는 당시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속도 면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YOLO V2는 베터, 패스터, 스트롱거라는 부제에 걸맞게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배치 노어멀러제이션을 도입하여 학습 안정성을 높였고 앵커 박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네트-1900본을 사용했으며 YOLO 9000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9000개의 클래스를 탐지할 수 있는 버전도 공개되었습니다. YOLO V3에서는 다중 스케일 예측이 도입되었습니다. FPN 구조를 활용하여 3가지 다른 스케일에서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특히 작은 객체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운네트-53이라는 더 깊은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특징 추출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YOLO V5부터 V8까지는 얼트럴리틱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워치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사용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네노부터 엑스트라 라우지까지 5가지 모델 크기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API 덕분에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강력한 객체 탐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LO V8 설치와 기본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ip install ultralytics 명령어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미지 경로만 전달하면 객체 탐지가 수행됩니다.
결과는 박시즈 객체로 반환되며 각 박스마다 클래스, 신뢰도, 좌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델 네임즈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숫자 인덱스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클래스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YOLOB8의 5가지 모델 크기는 속도와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합니다. 네노 모델은 가장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아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스몰과 미디엄 모델은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하며 라어지와 엑스트라 라어지 모델은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최고의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습 환경을 구축해봅시다. 파이산 3.8 이상 버전을 권장하며 파이토워치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CUDA를 지원하는 GPU가 있다면 학습과 추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CPU만으로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합니다. 환경이 준비되면 얼트럴리틱스 패키지를 설치하여 YOL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과 GPU 확인 코드입니다. 토워치를 임포트하여 파이토워치 버전과 CUDA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GPU가 있다면 장치 이름도 출력됩니다. 얼트럴리틱스를 임포트하고 첫 번째 모델을 로드하면 자동으로 사전 학습 가중치가 다운로드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확인 과정을 거치면 YOLO 실습 준비가 완료됩니다. 커스텀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YOLO는 각 이미지마다 텍스트 파일 형식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라벨 파일에는 클래스 번호와 바운딩 박스의 중심 X, Y 좌표, 너비, 높이가 정규화된 값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는 트레인과 밸리드 폴더로 분리하고 데이터 YAML 설정 파일을 작성하여 경로와 클래스 정보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YAML 설정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스에는 데이터셋의 루트 경로를, 트레인과 벨에는 각각 학습과 검증 이미지 폴더의 상대 경로를 지정합니다. 네임즈 섹션에서는 각 클래스 번호에 대응하는 이름을 정의하고 NC에는 전체 클래스 개수를 명시합니다. 이 파일 하나로 YOLO가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커스텀 모델을 학습시켜 봅시다.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활용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COCO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이 이미 일반적인 특징들을 잘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자신의 데이터셋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YOLOB8 커스텀 학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학습 모델을 로드하고 트레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데이터에는 YAML 파일 경로를, 에퍽스에는 학습 반복 횟수를 지정합니다. 임그즈는 입력 이미지 크기, 배치는 배치 크기를 의미합니다. 페이션스를 설정하면 성능 향상이 멈췄을 때 자동으로 학습을 중단하는 어리 스타핑이 적용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최적 가중치가 런즈 폴더에 저장됩니다. 실시간 객체 탐지를 구현해 봅시다. 웹캠이나 비디오 파일에서 프레임을 하나씩 읽어와 YOLO로 처리합니다. 오펀CV와 통합하여 결과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원한다면 비디오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YOLO의 증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웹캠 실시간 탐지 코드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로드하고 비디오 캡처로 웹캠을 엽니다. 무한 루프에서 프레임을 읽어와 YOLO 추론을 수행하고 플라트 메서드로 바운딩 박스가 그려진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를 임쇼로 화면에 표시하고 Q키를 누르면 종료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실시간 객체 탐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YOLO는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YOLO로 차량, 보행자, 신호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주행을 수행합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CCTV를 통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즉각 감지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불량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YOLO가 기존 RCNN 계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객체 탐지를 2단계 프로세스, 영역 제한 분류,
로 처리한다. 2번, 객체 탐지를 회귀 문제로 재정의하여 단일 신경망에서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한다. 3번,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스캔한다. 4번, 각 객체마다 별도의 신경망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다. 생각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답을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YOLO의 핵심 혁신은 객체 탐지를 회귀 문제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RCNN은 먼저 객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을 찾고 그 다음 각 영역을 분류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하지만 YOLO는 단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이것이 유온리록 원스라는 이름의 유래이며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2번째 퀴즈입니다. YOLO V8에서 제공하는 5가지 모델 크기 중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번, 항상 가장 정확한 X 모델을 사용해야 보안이 강화된다. 2번, 처리 속도와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실시간 처리 요구 사항을 만족하면서 필요한 정확도를 달성하는 모델을 선택한다. 3번, 모델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작위로 선택해도 된다. 4번, 데이터셋 크기에 따라서만 결정되며 데이터가 많으면 큰 모델, 적으면 작은 모델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초보 개발자들의 흔한 실수는 모든 상황에 가장 무거운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처리 속도가 중요한 요구사항이므로 초당 30프레임 같은 실시간 처리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필요한 탐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노 모델이 가장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고 X 모델이 가장 정확하지만 느립니다. 3번째 퀴즈입니다. YOLO의 그리드 셀 방식에서 각 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번, 이미지 전체를 압축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한다. 2번, 담당 영역에 객체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바운딩 박스의 위치, 크기, 객체 클래스를 예측한다. 3번, 각 셀마다 독립적인 CNN 모델을 실행하여 병렬 처리한다. 4번,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조각으로 나누어 메모리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YOLO는 입력 이미지를 그리드로 나누고 각 그리드 셀은 자신의 담당 영역에 객체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객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셀은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그리드 기반 접근 방식이 YOLO가 한 번의 처리로 여러 객체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4번째 퀴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시나리오에서 YOLO를 활용할 때 왜 실시간 처리 능력이 안전성과 직결되는지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에서 보행자, 차량, 신호등을 지연 없이 탐지해야 즉각적인 주행 판단과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번, 실시간 처리는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4번, 빠른 처리 속도는 배터리 소모를 줄여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는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을 촬영하며 YOLO는 각 프레임마다 도로 위의 차량, 보행자, 신호등,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만약 탐지가 지연된다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호등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객체 탐지 능력은 안전한 주행 판단과 제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마델 네임즈 인트, 박스, CLS가 수행하는 역할을 정확히 설명한 것은? 한 번, 탐지된 객체의 바운딩 박스 좌표를 문자열로 변환한다. 2번, 박스 CLS에 저장된 클래스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여 마델 네임즈 딕셔너리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명을 가져온다. 3번, 객체 탐지의 신뢰도 점수를 클래스 이름으로 변환한다. 4번,
모델이 학습한 전체 클래스 목록에서 가장 유사한 이름을 검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박스 CLS는 탐지된 객체의 클래스를 숫자 인덱스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은 person, 2는 cower를 의미합니다. 모델 names는 이러한 인덱스를 실제 클래스명으로 매핑하는 딕셔너리입니다. 따라서 int, 박스 CLS로 정수 인덱스를 얻은 후 모델 names 인덱스를 통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클래스명을 가져옵니다. 이는 YOLO가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숫자로 처리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의미 있는 문자열로 보여주기 위한 변환 과정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YOLO가 전통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보다 빠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더 강력한 GPU를 사용하여 병렬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번, 이미지를 한 번만 신경망에 통과시켜 모든 객체를 동시에 예측하므로 수천 번의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3번, 더 작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처리할 픽셀 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4번, 객체가 없는 영역을 미리 제거하여 검사 범위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이미지의 모든 위치에서 작은 창을 이동시키며 수천 번의 검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반면 YOLO는 유온리록 원스라는 이름처럼 이미지 전체를 단 한 번 신경망에 통과시켜 모든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차이가 속도 향상의 핵심 원인이며 하드웨어나 이미지 크기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불량품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YOLO 모델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인가요? 한 번,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셋 크기 사이의 균형. 2번, 추론 속도와 탐지 정확도 사이의 균형, 즉 실시간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도 불량품을 놓치지 않을 정확도 확보. 3번, GPU 메모리 사용량과 전력 소비량 사이의 균형. 4번, 클래스 개수와 바운딩 박스 개수 사이의 균형. 정답은 2번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므로 실시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불량품을 놓치면 품질 문제로 이어지므로 높은 탐지 정확도도 필요합니다. YOLO V8N은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고 YOLO V8X는 정확하지만 느립니다.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와 허용 가능한 불량품 검출률을 고려하여 둘 사이의 최적점에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델 선택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YOLO 객체 탐지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 구현까지 함께 학습했습니다. YOLO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커스텀 모델을 학습하여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YOLO를 활용하여 다양한 객체 탐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